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권영설입니다. 제가 맡은 코너 비타민인데요. 오늘은 비타민 제139호 2월 9일 날 발행된 내용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 비타민 영상도 다른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저를 또 보신 분들이 그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요. 아니 그 내용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만 정규제 TV에서 이 비타민이라는 코너는 도대체 뭔가 그거부터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비타민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잡지입니다. 이게 정기 간행물인데요. 16페이지짜리로 해서 매주 목요일 날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경 논설위원들이 만드는 지식의 비타민, 지식의 필수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6페이지짜리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신문으로 보면 신문은 너무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있긴 하지만 깊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각종 논문은 깊이는 확실히 깊고 좋지만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시사가 있으면. 그래서 비타민은 신문보다는 조금 느리고 그러나 논문보다는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신문보다는 훨씬 더 깊게 그러나 논문보다는 좀 더 쉽게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은 이제 커버 스토리를 기본으로 했어요. 커버 스토리는 신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 중에 궁금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커버 스토리로 논설위원들이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오피니언 흐름도 정리를 하고 한국의 명사설, 해외 명사설도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 그 이야기 명시라고 해서 이야기가 있는 명시, 시도 소개를 하고 제가 맡고 있는 코너는 그 고전 명구 있습니다. 고전 중에서 좋은 문장만을 골라서 그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보고 또 국내외의 그 도서 흐름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각종 차트들 그리고 국내외 좋은 논문들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이게 이제 유료입니다. 유료고 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한경에서 우리 정규제 주필께서 하는 정규제 TV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지금 이때까지 139호니까요. 매주 나오니까 계산해 보면 한 2년 7개월 정도 나온 겁니다. 거기에 커버 스토리만 묶어서 만든 책이 이건 실제로 나와서 볼 수 있습니다만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제들 예를 들면 이 금주의 커버 스토리는 예상 밖의 주가다라는 거예요. 예상 밖의 주가. 국내의 주가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너무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오르고 있더라. 국내도 마찬가지다. 국내는 최순실 게이트, 그 다음에 매주 반복되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그리고 여당이 완전히 힘을 잃고 대통령은 탄핵 정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주식이 또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총수들이 끌려나가고 또 기소가 되기도 하고 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실물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뭐가 좋아질 건가? 라고들 했는데 의외로 주가가 좋더라. 도대체 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봤다가 정상적인 트렌드가 오는데도 또 이거 이해 못하겠다고 이러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다뤄봤습니다. 예상 밖 주가, 예를 들면 금주의 커버 스토리는 맨 앞에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속에 4페이지, 5페이지에서 우리 김선태 논설위원이 아주 이 증권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인데요. 이런 겁니다. 브렉시트나 트럼프가 오히려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더라. 우리 브렉시트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영국이 EU에서 나온다는 거, 브리튼이 엑시트한다는 거죠. 브렉시트가 나왔을 때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세계 증시가 패닉이었습니다. 이거는 이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처음에 막 떨어지고 하더니 웬일이에요. 훨씬 더 주가가 오르더라. 또 트럼프, 이해 못할 또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나타나면 오히려 미국 정치, 곧 세계 정치,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상승 기폭제가 되더라.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 다음 주 비타민 주제로 쓰고 있습니다만 주관적 비관론이라는 게 있어요. 비관론, 안 될 것이다. 낙관론, 뭐뭐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 같은 데서는
비관론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답니다. 왜? 낙관론은요, 가만히 있으란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기다리라. 그럼 뭐 무책임해 보이는데, 비관론은 혹시라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 팔아라, 또는 분산 투자해라, 이때는 차라리 금을 사라, 이런 행동 요령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관론을 굉장히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게 되고, 그럴듯하게 느끼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팔아버리곤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비관론만 계속됐다면 미국의 말이죠. 대기업 지수라고 하는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같은 경우가 1세기 100년 동안에 18,000배인가가 올랐습니다. 즉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었으면 결국은 돈을 왕창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비관론에서 오히려 떨어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증시는 오히려 비관론이 나올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팔아버릴 때 그때 사는 게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이 경험칙이 생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요. 뭔가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언론도 뭐 한경만 꼭 보시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경 외에 뭐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중앙일보나 이런 데는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세계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그 세계 유수 언론들은 또 어떤 이슈를 잡고 있는지, 그래서 흐름을 알 수 있는 좋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매주 발행은 되고 많은 분들이 보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오는 날 제가 나와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드리는 코너가 바로 비타민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 문맥 없이 갑자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게 뭐냐 이럴 수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주의 커버 스토리는 예상박 주가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한두 개만 더 보면,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이제 차트룸이라는 건 괜찮은 도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번 도표는 뭐냐면,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 적자가 얼마냐 이겁니다. 얼마냐. 뭐 쌓인 얘기로 가겠습니다만, 간단히 얘기해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캐나다 맺은 거죠. 여기 나프타가 이루어진 이후에 1조 달러나 되더라. 그 그림을 이렇게 숫자하고 뭐 설명을 드려놨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해가 가는 거죠. 왜 트럼프가 저렇게 멕시코에 대해서 국경을 쌓느니, 또는 멕시코로 나가는 포드 자동차 못 가게 하고, 크라이슬러 못 가게 하고, 한국 업체들도 멕시코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달라고 하고, 뭐 이러는 게 왜 그러는지, 이 무역 역조가 이렇게 심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금주는 내용을 왜냐면 우리 방송은 11분 정도만 합니다.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확확 넘어가는데요. 금주의 논문 보고서, 이런 거는 이런 거죠. 이번 제목이 잡스나 게이츠나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페이스북 창업자인데, 발명가는 부잣집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뭐 논문 우리 상상하는 그대로죠.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를 만져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만져보니까 요거 개선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만져보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에도 열려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코너를 보면 정기적 뉴스 하이라이트가 있고 국내 오피니언 흐름 이런 게 나옵니다. 국내 오피니언 흐름은 한경 말고도 다른 신문 포함해서 하는 건데, 지난주 오피니언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반기문의 하차였다. 반기문의 하차. 20일 만에 하차한 반기문이 이제 주로 이제 다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뉴스는 역시 트럼프가 세계를 쥐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죠? 반이민 행정명령도 해버리고, 오바마 케어도 깨버리고 막 그랬던 거죠. 해외 명칼럼은 이번에 이겁니다. 멕시코는 왜 이렇게 복도 없나. 그래서, 멕시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자동차로 보니까 세계 7인가 그렇습니다. 기아 자동차도 올해 준공을 했죠. 작년인가요? 그 준공을 하고 했는데, 또 갑자기 이런 나프타를 없애버린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멕시코는 왜 이렇게 복도 없나, 이런 얘기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금주의 고전 명구 소개해드리고 금주 내용은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뽑은 거 뭐냐면, 미국의 연세가 좀 많은 분이에요. 몇 살이든가 88인가 하는데, 나탈리 데이비스라는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선물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요, The Gift in the 16th Century France, 그래서 16세기 프랑스에 있어서의 선물의 의미, 이런 겁니다. 선물은 도대체 뭐냐? 자, 거기서 뽑은 글입니다. 선물은 사회적 경계선을 뛰어넘어 사람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관행이었다.
자, 뭐 써놓고도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평민이 변호사를 찾아가요. 또는 저 평민이 뭐 성주를 찾아가요. 과연 이 신분 사회에서 그게 됐냐. 그래서 그 경계선을 뛰어넘고 좀 부드럽게 하려면 무조건 갖다 바쳐야 되더라. 그게 선물의 그거였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한테도 해야죠. 성주한테도 해야죠. 총독, 부총독, 지방행정관 전부 선물을 줬대요. 단 예외는 재판관은 안 됐답니다. 재판관은 점점 줄여가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물과 뇌물이 확실히 구분이 됐습니다만 16세기 프랑스만 하더라도 아직 그 구분이 제대로 안 됐을 시기입니다. 프랑스에는 그때 뇌물이라는 단어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선물의 역사라는 책은 거시 역사가 아니라 미시 역사입니다. 선물 어떤 걸 줬느냐, 뭐 산토끼도 줬다는 얘기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고전 명구를 통해서 좋은 명구도 찾아보시고 이 책에 흥미가 있으면 그 책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탈리 데이비스의 선물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